네, 오늘도 이렇게 많이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아시듯이 저희 교육청이 2012년 개청하고 13년이 경과했습니다. 사실 지난 초기 10여년은 미래에 없는 그야말로 우리 교육청에 정신없이 조직을 키워가는 성장기였다면 지금은 비장하게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개청 당시에 우리 세종시의 관내 학교가 57개였었는데 지금 175개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공무원 수도 초기에 352명이었는데 지금은 1000명 가까이 9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은 전국 10개 중에 유일하게 산하의 교육 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교육청으로서 그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른 데는 없는 본청과 학교의 순환근무 확대, 그리고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에 대한 꾸준한 직원들의 요구, 그리고 끝없이 새롭게 충원되는 젊은 새내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작년에 크게 이루어졌었던 학교 지원본부의 신설과 같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인사 제도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우선 인사제도 개선 추진 과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난해 2월, 2024년이죠. 2월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3월에 총 5차례의 인사정책 공감 설명회를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열었습니다. 이 설명회를 통해서 정보, 인사 발령, 승진, 평정, 공무와 교육 훈련, 성과 상여금, 그리고 상임이나 정원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 180건 이상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 가운데 정보와 인사 발령 그리고 승진 관련 인원이 절반 이상을 56%였다고 하는데요. 차지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직원들의 관심도 높았고 요구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 행정 직렬, 그리고 그 외에 소수 직렬의 5급부터 9급까지 총 52명이 인사제도 개선 TF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이 TF는 인사제도 전반에 관해서 21명 정도였고요. 그러면 5급 역량평가 관련한 TF가 10명 정도, 성과 상여금 관련한 TF 숫자 그런 정도였습니다. 교육훈련 분야의 TF, 이렇게 총 4개 분야의 TF를 운영했고, 그 TF 의견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총괄 지휘를 하면서 TF 운영진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전체 18가지의 우선 개선 분야를 선정하고 교육 행정 외의 직렬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소수 직렬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그 결과 11월에 TF 운영 결과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2차례 설명회를 다시 개최했고, 의견 수렴을 위해서 마지막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이 설명회에는 본청이나 직속기관 그리고 학교 소속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희망자로 208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에서도 설명회 현장에서도 약 65건의 의견을 제출받아 수렴했습니다. 또한 TF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8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총 226명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 인사지도 개선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본청과 학교 사이에 순환근무 확대를 포함한 전보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개청 이후 교육 행정 환경은 성장기를 거쳐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말씀드렸고 또 학교와 직원 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고려해서 전보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개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급별 특수성과 규모를 고려해서 그동안 3개로 구분했던 전보 단위를 5개로 확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보 단위별 근무 기간 연한을 6년으로 설정해서 인력의 균형 배치와 공정한 인사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직급에서 승진한 후 6년이 지나면 본청 진입을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본청 최대 근무 기간인 6년도 별도 심사 통과할 때 추가로 2년을 가능하게 해서 본청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근무 여건을 완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 처리와 기획력을 고루 갖춘 5급 사무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평가 영역이나 평가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현행 평가 요소는 업무 경험과 역량 평가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근무 실적 평가가 반영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역량 평가 비율은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서 실제 업무 처리와 역량 평가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력 평가 배점 방식을 등급별 배점 방식에서 비율별 차등 배점으로 변경하고 평가 대상을 소수 직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통합평가에서 직렬별 평가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업무 실적서 평가를 면접평가로 통합해서 업무 실적과 전문성, 중간 관리자의 자질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연차 공무원의 동기부여와 조직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적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 같은 그런 이유로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조직 적응을 돕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초기 적응과 사기 진작을 위해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생애기 도약 휴가를 도입했습니다. 생애기 도입 휴가는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3일이 주어집니다. 또한 조직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장기 재직 휴가 일수도 늘렸습니다. 신규 공무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신뢰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직무 중심의 실무 연수를 확대해서 직장 만족도 향상을 위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 공무원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인사 상담 운영과 함께
전문기관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 공무원 멘토링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무 연수를 마련하고 자율과제 중심으로 운영했던 현장 중심의 테마형 연수에는 직무 관련 지정 과제를 추가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운영 중인 인사 사전 예고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 인사 시기별 집중 상담기관 운영 등을 통해서 대인 인사 민원 해결을 위한 소통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교육 환경의 복잡성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필수 자질은 전문성과 자율성일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 2025년 교육훈련 운영 계획에 직무 관련 연수와 자율연수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우고 중간 관리자 역량 향상을 위해 연수 과정도 신설했습니다. 저연차 지방 공무원 때부터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6급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역량 평가 준비 과정에서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력 보고서 역량 강화 과정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직무와 연계한 학업 병행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학 또는 대학원과 같은 국내 교육기관을 통한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대의 정책교양안, 핵심 인재 연수와 같은 교육과정과 직무 연계 국내 대학 야간이나 온라인 학사와 석사과정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대학 산업체 위탁 전형 입학 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업무 협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통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근무하는 행정실에 업무 표준 안내 자료를 제작해서 직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구성해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 각종 설명회에서 나온 불만 의견 중 다수는 인사의 공정성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인사의 공정성 향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2인 행정실과 유치원, 원거리 소재 근무지와 같은 비선호 근무지를 위한 인사행정 요구와 불합리한 업무 분장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 부담, 탈진, 갈등 같은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인사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다양성을 고려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때 가능할 것이므로 올해는 이 부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4년 인사제도 개선에 이어 전보 가점 제도 마련과 교육훈련 선발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무엇보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실종교육청의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제도 개선의 최종 목표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 행정실과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그리고 전문성 향상, 거기에 더해서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맡은 자리에서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만큼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묵묵하게 또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는 직장 문화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중심, 수요자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유연성, 효율성,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과 소통을 강조하는 열린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화한 환경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지난해 모두가 함께하는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2026년부터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지난해 말 2025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사전 예고한 바가 있고요. 올해는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활동 중심학교 구현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얘기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인사에 반영된 게 지금 여기에 발표 쭉 하신 것처럼 상당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된 걸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근데 이제 애들 교육이라고 하는 게 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만큼 선생님들이 그 정성을 다하느냐, 조금 굳이 말하면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막 진정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1번인데 요즘 평가라는 게 사실 뭐 잡무나 또 문서 작성 이런 거에 아주 능수능란한 이런 경우가 평가를 잘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가르치는 건 뭐 그냥 일단 보통적으로 하고 정말 그 문서 작성 기가 막히게 하고 또 잡무가 워낙 많잖아요. 지금도 그런 걸 누가 정말 아주 얕게 교육있게 잘해나가는데 여기 지금 오늘 작성한 거 보면 참 과학적인 작성이다라는 걸 하는데 과연 결론적으로 제 질문은 이런 그 학생들을 위한 정성 교육, 마음과 영혼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교사들의 노력이 어떻게 반영됐을까 하는 것은 뭐 어디 수치상 나온 것도 없고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당연히 실제로 어쩌면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가장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오늘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기자회견의 주 내용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 행정 일을 하고 계시는 학교의 행정실과 우리 교육청의 일반 행정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사제도에 관한 것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고요. 교사들에 관한 것은 필요하면 실제로 더 연구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하도록 할 텐데, 실제로 교사들의 가장 큰 요구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있거니와 기본적으로 교사들에게 너무 다른 업무가 가르치는 일, 그리고 아이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일이 아닌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이 가장 큰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수련교육청이 계속 노력하고 있거니와 실제로 이제 저희들도 10년이 넘어가면서
지방행정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국가공무원인 교사들도 승진이나 교과학과 대학생을 근데 교사는 승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장이나 교사로 나가는 길이 꽤 많이 적체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지금도 가장 합리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때는 여기 지방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사항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네, 천재일보 김지영 기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개선 방안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 어떤 특정 근무지, 원거리 학교, 2인 행정실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할 어떤 추가적인 보완책이 있으신지요? 구체적으로 질문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인사 운영기록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셔서. 안녕하세요. 운영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에 실질적으로 2인 행정실 근무라든가 또 어려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 대한 정보나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하는데 이제 지망을 3지망까지 받게 되는데 그런 학교나 이제 교육청 이제 어려운 부서에 대한 희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정보 가점제를 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지 않는 부서에 지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도 선호하는 부서나 학교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워낙 지원이 많아서 저희가 인사 배치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TF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피하는 학교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보 가점제를 좀 적용을 해서 도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분들에게 가점이 부여가 되면 혹시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부서나 학교에 경쟁이 또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정보할 수 있는 자격을 좀 드리기 위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제가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정보 가점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예, 정보 가점제 지금 불쑥 나온 단어라 의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리된 자료라든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 내용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설명 듣다고 된 건 아니고 나중에 자료를 좀 기자들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금년도에 TF를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점을 적용하고 어떤 항목에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올해 연도 말이든 이렇게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지방 공무원들에게 공개를 통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예, 올해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 세종방송 임병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이제 기존 첫 부분에 기존 정보 단위를 3개에서 5개로 이제 확대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학교 인원수라든지 이 부분을 고려를 했다고 하신 말씀인데, 이 정보 단위를
나누는 이 기준, 구체적인 기준이 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본청 최대 근무 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이제 추가로 연장토록 했다는 거는 이 얘기는 일선학교 행정실 근무보다는 본청 근무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이 아니면 예, 정보 단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규칙상에 정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이제 직원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유치원이나 단설 유치원 뭐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랑 같이 묶어서 9년으로 했었고,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6년으로 했었는데, 이 기존의 방식이 이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2인 행정실을 근무하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경부에 더 시달리고 좀 많은데 사람이 근무하게 되는 중고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근무에 대한 기간들이 이게 좀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TF에서 운영할 때도 저희가 그 정보 단위에 대한 부분을 그 동일하게 단설 유치원도 하나의 정보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세분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형평적으로 좀 더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이제 규칙상에 이렇게 저희가 반영한 거고요. 그 본청의 6년에서 2년으로 이제 늘리는 거는 이거는 모든 거는 이제 인사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그분의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그 선호하는 양상이 틀립니다. 실제로 그 기획 역량이나 뭐 다른 역량이 좀 좋아서 본청에 근무하기를 더 원하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되면 다시 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기존에는 6년이라는 획일적인 제도로 이게 적용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그 제한 때문에 못 들어온 거를 제한을 풀고 또 본청에서도 더 근무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2년 더 연장을 해서 좀 더 학교와 본청의 순환 근무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TF 운영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많이 들은 부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강영민 그 정보 단위가 어떻게 세 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두 가지가 더 늘어서 세분화된 5가지가 됐는지를 설명 포함했거든요. 네, 이사람 안영미입니다. 기존에 개청하고 나서는 정보 단위가 교육청하고 학교로 딱 두 가지 단위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18년 뒤에 3개 단위로 나눠졌는데 본청 하나, 그다음에 직속, 그다음에 학교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가 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영재학교가 이렇게 해서 구분된 3가지 단위였다가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학교 수도 증가하고 또 직원도 증가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좀 더 학교국도 다양화됐기 때문에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은 순환 정보의 기회를 가지고 주겠다. 학교국도 초등학교만 오래 근무하지 않고 골고루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골고루 하는 취지가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부분들은 본청 하나 단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사무처와 직속의 2번째 단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인 행정사 보니까 근무 여건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 단위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려고 유치원을 별도로 뺐습니다. 뺐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또 뺐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중고, 영재학교 해서 총 5개로 나눠서 우리 그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5개 단위로 구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확대가 아니고 세분화한 거죠. 네, 네, 세분화한 겁니다. 3개 번역을 5개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부분만 더 질의를 하는 잠깐만 두 분만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네, 포커스 뉴스 책임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175개 학교로 늘어나고 이제 그 공무원수도 950명으로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뽑고 있는 교육근무직도 여기 포함이 되는 그분들은 포함이 안 되나요? 네, 교육근무직 포함 안 하고
그래서 저 지금 보면은 그 매년 증가하는 그 공무원들의 그 면직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흔히들 다들 보면 이게 이제 그 보수 때문에 이게 면직을 많이 그러니까 한다고들 들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교육감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근데 사실 그 세종교육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어쨌든 공무원들 가운데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놓고선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세종시 교육청은 사실은 이직한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그 젊은 분들이 휴직, 육아휴직 뭐 이런 숫자가 많이 있는 것이 이제 저희 현장이면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 출산 방지하는 데서 충분히 저희가 소화해야 할 일이고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실제로 공무원들이 교사도 비슷한데요. 과거에 비해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된 다음에도 이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야 뭐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보시듯이 그 보수가 일정하게 좀 상대적으로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보다는 큰 흐름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뭐 직접 내가 들어본 얘기는 아니니까 말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런 상황이 외부에서 자주 주어지거나 할 때 가장 크게 그 직에 대한 회의나 이런 것이 올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야말로 외부에서의 어떤 외압이나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국민에게 국가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할 수 있게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거기서 나온 성과를 또 주요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상위를 높이는데 너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무원들 가운데에서 그동안 쭉 일정하게 해왔던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합의를 해서 쭉 해왔던 일들이 그 권력 구조가 바뀌고 나면 갑자기 해왔던 일이 잘못된 일처럼 돼버리거나 그냥 열심히 준비한 것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할 때 그 일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일해왔던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한 박탈감과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 직에 대한 사명감이나 애정보다는 기회가 있으면 떠나고 싶은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으로 할 수 있게 지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올해 잠깐만 올해하고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인상한다는 얘기들도 들리고 하는데 우리 교육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혹시 그런 거 있나요? 보수에 대해서? 전년도에 그 하위직 공무원들 3% 인상하는 거를 전년도에 이게 이제 종단위 현상이기 때문에
그 전체 공무원에 대한 그 봉급 인상은 3% 적용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일부 적용했고요. 그럼에도 연금제도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보다는 연금에 대한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삭감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후에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 그 인상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발표해서 올해 적용한 건 3%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부된 그리고요. 실제로 뭐 교육계에 따로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전체 다 행안부, 기재부 이쪽에서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일괄로 가는 거지 교육계에 뭐 별도의 계획이 있거나 집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열봉 이태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최근 이제 세종시에서도 이제 인사들이 연초에 이제 발표되는 과정에서 늘 따라다니는 문제인데요. 학연 지연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불만들이 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위 뭐 라인을 탄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좀 쓰이는데 세종시 교육청 이런 내용들은 좀 안 담겨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지연, 학연, 뭐 고시 출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따라다니는 이런 인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현 주소는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 첫 번째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료상으로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셔서 이제 교육지원청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이제 세종시 차원에서도 이제 이런 인사 적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부담되는 부분 때문에 그 구청 설치 중간 지원조정인 구청 설치를 행안부랑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협의에 좀 들어가고 있는 그룹이고 도담동에 이미 입지가 마련된 상태인데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여기 그 자료에 언급한 교육지원청 어떤 입지라든지 앞으로의 중장기적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 교육지원청이 설치가 되면 또 인사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 교육청의 학연 지원에 따른 그 인사 불만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는 뭐 이렇게 별도로 시청과 다르게 중앙부처 공무원이 오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고 다만 사실 초기에 세종교육청이 처음 시범할 때 그 전국에서 공무원들을 새롭게 이제 충원을 하기도 하고 하긴 했지만 일정한 직급 이상 그때로 쳐서 이제 그때 우리 규모가 한 300명밖에 안 될 때 그때 뭐 5급 이상 뭐 한 몇십 명 될 때 이분들은 1차적으로 그 충청남도에서 근무하시던 시작에 오신 분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인사를 한다고 해도 혹시 이제 그 인사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충남 출신이 아니라서 내가 불렸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얘기가 되기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지원청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그런 변화가 시청에서도 뭐 세종시가 구를 크게 나눈다거나 뭐 이런 필요성이 있게 얘기가 구체화되면 저희 연구를 해보고 할 텐데 여전히 전국적으로 우리를 제외하고 다 있는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의 역할이 중심이냐 이게 또 다른 학교로 볼 때 또 다른 옥상옥이 되는 건 아니냐에 대한 또 신중한 접근도 그 인사 적체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놓고 연구를 하면서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방침이 있거나 하진 않고 다만 저희는 그동안 다른 시도에서 있었던 교육지원청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조로 좀 학교 지원 본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이제 더 질문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얘기할 때 왜 지금 갑자기 왜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 브리핑을 교육감이 하지? 이런 이제 약간의 말씀이 있었다는데 사실은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한 것이고요. 사실은 어쩌면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시기이기도 하고
좀 하루하루가 뭐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이런 때 이런 어수선한 때일수록 어쩌면 가장 교육은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성장을 지원하는 일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장 일상적인 일을 정확하게 챙겨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들께서 정말 그 소신을 가지고 좀 더 보람을 느끼고 불만 없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건 끝없이 필요한 일인데 일정한 시기에는 그게 필요해서 넣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마지막 이해택 말씀하셔서 그 생각이 난 건데 그러니까 혹시 학연 지연에 의해서 그 승진하는데 유리하고 불리하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을 때 옛날에 그러니까 5급 사무관 승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승진인데 근데 그 사무관 승진을 할 때 그렇지 않을까 해서 아니에요. 실제로 실무적인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어요. 그래서 기획력 평가를 집어넣어서 그 전에 낮았던 걸 그 점수를 높이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그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 폐단이 일장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그건 또 다른 그것이 그 비교 평가가 되면 그것을 또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노량진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가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는 또 폐단이 생기니까 이건 또다시 일정하게 손을 볼 수밖에 없고 봐야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요 어쩌면 인사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인사에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제도를 개선하지만 이것이 일정 기간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서 나타나는 또 다른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꾸준히 인사제도는 긴장해서 바라보고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손보면서 가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어쨌든 개학이 다음 주입니다. 드디어 개학인데 개학을 앞두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특히 세종시 아이들을 모두가 행복하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힘차게 올 한 해 갈 수 있도록 교육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